제가 반값 중개를 좀 설명을 해볼게요. 이게 실제로 시장에서 가능한 일인지, 시장을 정말 주도할 수 있는 일인지 한번 설명을 해보면요. 이번 주제는 바로 반값 중개입니다. 자, 이게 중개시장에서 굉장히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문제고 예민한 건데 쉽게 얘기하기가 어려운 것들을 뜨거운 감자라고 표현을 하는데, 딱 반값 중개라는 이 말이 뜨거운 감자에 딱 적당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반값 중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를 할까 말 고민을 많이 했는데, 오해를 하고 있으신 분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가지고 이걸 좀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반값 중개라는 건요, 최근에 생긴 게 아닙니다. 이게 오래 전부터 있던 영업 형태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오래 전부터 이런 간판을 걸고 영업을 하는 사람들이 꽤 많았어요. 반값 중개가 있으면은 요렇게 해서, 너무 못 그렸다 이거는, 다시 그렇게 해요. 요렇게 간판을 만듭니다. 그래서 반값 중개 구하시는 분한테는 50%만 받습니다, 아니면은 내놓으시는 분들한테는 50%만 받습니다, 이렇게 해서 광고를 해요. 그리고 요게 땡땡 부동산, 땡땡 공인중개사 사무소, 이렇게 해서 영업을 하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본 게 한 7, 8년 전이에요. 제가 처음에 중개 시작할 때 봤는데 아직도 이렇게 하는 분들이 지역마다 왕왕 있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반값 중개가 나쁘다라고 생각을 하진 않아요. 왜냐면 이분들의 영업수단 중에 하나거든요. 영업수단 중에 하나입니다. 실제로 이분이 이렇게 오랫동안 버틸 수 있었던 게 요런 영업 형태를 했기 때문에 버틸 수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 주변에 있는 부동산들이 전부 다 사라졌냐는 건데, 아닙니다. 그대로 영업을 합니다. 만약에 이때 당시에 이게 생겼을 때 주변에 한 5개가 있었다라고 하면은 5개가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도 있고 약간 늘어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요 반값 중개를 했던 부동산 때문에 모두 주변이 전멸하지는 않았다는 거죠. 만약에 이거는 사실 좀 조율하기가 어려운 게 뭐냐면은, 우리가 휴대폰을 사더라도 휴대폰 가게마다 금액이 달라요. 자기가 받는 수수료를 깎아가지고 싸게 파는 사람도 있고 정당하게 받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중개 수수료, 자, 주식 거래 수수료를 받아도 마찬가지예요. 주식 회사마다요, 주식을 거래하는 그 회사마다 수수료가 조금씩 다릅니다. 이거를 가지고 비난을 할 수는 없는 일이거든요. 이런 건 어디서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이 그냥 비난을 한다 해가지고 사라지거나 없어지는 게 아니라, 없앨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바로 고정료율입니다. 고정료율. 지금부터 4%로 고정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은, 자, 누가 거래를 하든지 간에 4%를 무조건 받아야 돼요. 우리 엄마한테 거래를 하고 우리 아버지한테 거래를 하더라도 4% 내셔야 됩니다. 친구한테 하더라도 4% 내야 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건데, 사실 이런 일은 자본주의 국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거의 일어나지 않죠. 사실 사회주의에서는 일어날 수 있어요. 이게 사회주의에서는 좀 일어날 수 있는 일인데,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이런 일들이 잘 일어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좀 우리가 시장성이 있는지 이거를 살펴보는 게 좀 더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자, 제가 반값 중개를 좀 설명을 해볼게요. 이게 실제로 시장에서 가능한 일인지, 시장을 정말 주도할 수 있는 일인지 한번 설명을 해보면요. 우리가 부동산에서 가장 많이 직원을 뽑는 형태가 바로 비율제입니다. 비율제가 이 반값 중개를 설명하기 가장 좋은 모델인 것 같아요. 비율제가 뭐냐면은 5대5, 6대4, 7대3, 8대2, 9대1, 이런 식으로 비율제로 돈을 가져가는 거예요. 자, 대표랑 관리자, 이 회사가 5를 가져가면 직원이 나머지 5를 가져갑니다. 우리가 계약을 하게 되면 중개보수가 나오는데 그 중개보수를 똑같이 나누는 거예요. 만약에 이 사람이 직원이 한 700만원? 600만원에서 700만원 정도의 계약을 했다, 중개보수가 들어왔다 그러면 직원은 350만원을 가져가고 요 회사도 350을 가져갑니다. 근데 직원이 3명이잖아요. 그럼 여기도 350이 나올 거고 여기도 350이 나왔습니다. 똑같이 계약했다고 하면은, 그러면 여기는 1050만원이 되는 거죠. 야, 괜찮지 않나요? 1050만원이면 직원들이 일을 했는데 되게 괜찮은 구조죠. 5대5,
자, 둘 다 윈윈하는 것 같아 보이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은 불만이 생기기 시작해요. 직원이 아까 700만 원을 번다 했으니까 그거를 위주로 좀 설명을 해드려 볼게요. 자, 내가 700만 원을 벌어서 회사에다가 350을 주고 내가 350을 가져갔습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창업을 하게 되면은 100만 원 정도가 월세로 나가고 나머지 100만 원 정도로 광고라든지 기타 비용을 대게 되면은 내가 한 달에 가져갈 수 있는 수입이 350이 아니라 500만 원이 된다는 거죠. 500만 원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직원은 굳이 여기에서 계속 일을 하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퇴사를 합니다. 퇴사를 해서 창업을 하는 거죠. 그러면 대표는 이 350만 원을 잃고 다른 직원들도 비슷하겠죠. 이렇게 됐기 때문에 큰 돈을 계속 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새로 직원을 뽑으면 되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는데 이 사람이 700만 원을 벌었다는 거는 보통 한 3개월 이상을 일을 하고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일을 하고 어느 정도 경력이 쌓여서 자기 스스로 일을 잘했을 때 이 정도를 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들어오는 사람은 채 100만 원을 벌기도 어려워요. 그러면 100만 원을 벌면 이 사람이 50만 원을 가져갔고 대표가 50만 원을 가져가는데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대표 입장에서는 월세라든지 다른 비용들, 광고 비용이라든지 기타 비용이 있는데 이거를 제해도 150만 원을 벌게 되는 거잖아요. 이거는 수타산에 안 맞는 거죠. 그래서 대표나 관리사가 무조건 부자가 되는 건 아니에요. 부조가. 그래서 여기 직원들이 일을 할 때 좀 비율을 올려주는 그런 방법을 써야지 오래 일을 하기 때문에 무조건 비율제가 좋다라고 좀 설명을 하기 어렵습니다. 이게 다르게 얘기하면요, 반값 중개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시장에 보면은 반값 중개를 하는 부동산들이 꽤 많이 생겨요. 뭐 우땡땡도 있고 집 땡땡도 있고 뭐 다땡 중개도 있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중개보수를 반으로 깎아서 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이론적인 구성은 뭐냐면은 이거예요. 반값으로 중개를 하겠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반값이니까 내가 내놔도 좋겠다 라고 생각해서 매물을 많이 내놓습니다. 아니면 손님이 많아진다. 둘 중에 하나겠죠. 그렇게 되면은 계약을 많이 하게 된다. 요 산단 논법으로 진행을 하게 되는 이론인 거예요. 맞잖아요. 예, 틀린 말은 아닌데 이게 이론이라는 거지. 이론. 반값 중개를 했다고 해서 매물이 많아지고 계약을 많이 하게 된다. 이거는 이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다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게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까 매물이 반값으로 하게 되면은 많아진다고 하려면은 요게 필요해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 이유는 마케팅 비용, 두 번째는 빠른 계약입니다. 자, 이 마케팅 비용이라는 게 뭐냐면은 내가 반값 중개를 한다는 거를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야 돼요. 모든 임대인이라든지 임차인에게 알리거나 거래를 하는 사람들이 나를 많이 알아야 돼요. 그러려면은 마케팅 비용이 상당히 많이 투자가 돼야 되는 건데 이 투자를 했다고 해서 무조건 다 나한테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적당한 비용밖에 마케팅 비용으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뉴스에서 나오는 내용도 전 국민이 알지는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마케팅을 많이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이게 무조건 100%까지 뭐 90%까지 올리는 게 거의 불가능해요. 그래서 정말 어렵죠. 마케팅이라는 게 마케팅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계약을 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마케팅 비용만 무작정 쓸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빠른 계약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뭐냐면요, 자, 시장이 상승할 때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임대인이나 임차인 혹은 매도자나 매수자 모두 중개보수 이게 좀 너무 아까운데 빨리빨리 계약도 잘 이루어지고 사람도 많은데 굳이 이걸 써야 돼? 라고 해서 반값 중개를 하는 곳을 찾습니다. 혹은 직거래를 하는 사람들도 많이 생기죠. 근데 부동산 하락기가 찾아오거나 지금처럼 금리가 상승을 해가지고 매수자를 찾기 어렵거나 전세 수요자를 찾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면은 이 사람들의 태도가 좀 달라질 수 있는 거죠. 중개 수수료는 제가 매수자 것까지 다 부담하겠습니다. 임차인 것까지 다 부담을 할 테니까 제발 빨리 계약을 좀 하게 해주세요. 빨리 계약을 하게 해주세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런 일이 일어나면 다른 사람들은 한 건을 했을 때 100만 원을 벌어요. 100만 원을 벌고 근데 이 사람들은 반값이니까
두 건을 최소한 해야 되죠. 그리고 또 다른 일부 업체는 이런 식으로 많이 하잖아요. 자, 내가 임대인한테 안 받을게요. 내놓는 사람한테 안 받고 구하는 사람한테도 절반만 받을게요 라고 해서 시장에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은 2분의 1이 아니라 4분의 1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100만 원을 벌려면은 총 4명한테 계약서를 써야 됩니다.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 가능하냐는 거죠. 이걸 가지고 10개를 쓰는 것보다 이거를 40개 쓰는 게 아무리 어떤 게 더 어려울지를 생각을 해보는 거죠. 이게 쉽지가 않아요. 한 사람이 10개의 계약서를 한 달에 쓴다는 것 자체가 되게 어려운 일인데, 이거를 보수를 낮추면은 개수를 더 늘려야 되는데 이 개수 늘리는 일이 상당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이게 수지타산이 안 맞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처음에 임차인에게 안 받겠다라고 했던 업체들이 이제는 받습니다로 바꾸고 있는 거예요. 이걸 유지하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개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야 되는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두 가지 이유를. 마케팅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요. 사람들한테 알려주면 좋겠지만 몇 명 아는 사람들로만 하기에는 마케팅 비용을 너무 많이 써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지금 같은 부동산 금리가 올라가거나 매수자나 전세 세입자를 구하기 어려운 시기가 오면요, 사람들이 이 중개보수보다 더 중요한 게 빠르게 계약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안 돼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있던 이 중개 시장에서도 반값 중개는 항상 있었고, 그리고 지역적으로는 가능할 수 있어요. 아무래도 다른 곳보다는 좀 경쟁력이 있으니까 지역적에서 한두 군데 정도 살아남을 수 있겠지만, 전체 시장에서 이게 되느냐라고 하게 되면은 어렵다는 거죠. 진짜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시장을 거의 다 잡아먹을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뭐 그렇게 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예전에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지금도 있는 증권사입니다. 키움증권. 요 키움증권이 처음 나왔을 때 인터넷 증권사라고 해가지고 여기 수수료를 굉장히 낮춰가지고 나왔어요. 단위가 달랐어요. 단위가 다르게 수수료를 안 받겠다, 거의 안 받겠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뭐 이때 당시에 요런 곡 신바람 이박사님이 나와가지고 노래도 부르면서 신규 거래 시 15일 이내 33번까지 수수료 무료. 뭐 지금도 기억나죠? 이 노래가 키움증권 막 이렇게 하면서 나왔어요. 좋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나왔습니다. 기억하시는 분 있을걸요? 저는 저는 이때 이 주식을 하는 나이는 아니어가지고 이거를 실제로 사용을 하진 않았어요. 근데 제가 처음으로 계좌를 만들었던 것도 키움증권이 맞아요. 근데 이 당시에는 되게 획기적으로 사람들이 수수료를 무료로 해준다고? 대단하네 하면서 사람들이 많이 했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현재 주식을 하는 거래소들이요, 키움증권만 남아있는 건 아니거든요. 다른 곳들도 다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키움증권 때문에 중개수수료가 내려간 건 아니에요. 거래수수료가 내려간 건 아닙니다. 시장이 인터넷이라든지 핸드폰으로 개편되면서 어쩔 수 없이 내려간 거기 때문에 이건 시장의 변동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반값 중개가 살아남을 수도 있고 살아남지 못할 수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시장이 변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알고 대처를 하면 되고요. 아마도 당분간 변화할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금리가 올라가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매도자라든지 임대인들이 중개 보수를 아끼는 시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